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택이고요. 그 사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을 보셨으니까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좀 할 거냐면 지금 나와 있는 작업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비엔날레에 나와 있는 그 전시되어 있는 스톱 마켓과 그 작업이 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 책이라든지 어떤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제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작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까지도 크게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좀 제 자전적인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연출 사진 작업을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 소년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뭐 유년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뭐 한국 사회에서 어떤 남성에 대한 뭐 그런 기억들인데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초반에는요. 실제 중학생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어떤 영화라든지 연극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작업이고요. 이게 제가 대학 졸업 작품이었으니까 이미 10년도 더 된 정말 오래된 작업이에요. 저한테는. 그 당시에 제가 2012년에 광주 비엔날레 할 때 최종 이제 전시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서 저한테는 뭐 두 번째로 비엔날레 한번 참여하는 거고, 그때와 지금이 또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유년이 아닌 그 현재의 저에 대한 어떤 초상 같은 작업이었었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조금 자세히 이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좀 제가 작업을 할 때 몇 가지 좀 원칙처럼 생각하는 게 좀 있는데요. 요새 이제 요즘이 아니라 한 최근 10년 전부터 작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사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영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설치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리고 저도 필요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를 도전도 해보기도 하고 영상 작업도 해보곤 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제가 어떤 사진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의욕이라든지 욕망이 굉장히 강한데, 작업을 할 때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사진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이유, 당위성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사진이어야 되는지, 사진이 아니라 다른 매체가 있으면 차라리 그거로 하면 되는데 왜 이걸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남의 작업을 볼 때도 매체를 떠나서 이 작업을 왜 영상으로 했지? 왜 조각으로 했지라는 생각 같은 걸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사진 작업을 하는데, 제가 빈방 작업을 하면서부터 좀 매체에 대한 그 확신이라든지 의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작업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잠깐 보시면 뭔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 작업은 방을 카메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카메라 속에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는다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래 나와 있는 게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서, 제가 작가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훈련을 굉장히 그냥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트레이닝을 받았고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거로 몸에 그런 것들이 배어 나오고, 거기에 저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그런 게 겹쳐져서 작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사진을 배워오고 해왔던 거는 배운 거잖아요. 누군가 알려줬던 걸, 책을 보고 배웠고, 교수님,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아, 사진은 이거야. 작가분들을 보고, 아, 사진은 이거야. 예술은 이거야. 라는 게 많았는데, 사진 카메라를 집으로 만들어서 제가 들어가서 이런 사진들을 찍으면서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사진이 처음 만들어지는 걸 제가 목격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방을 이렇게 커튼을 치고 구멍을 뚫으면은 바깥 풍경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렇게 해서 방 안에서 바깥 풍경,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았을 바깥 풍경을 제가 들여오는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그 카메라 속에 들어가서 찍는.
저도 이 작가님 작업의 이 포트폴리오들을 보면서 이전 작업들이랑 이 빈방 작업들에서 이제 좀 큰 변화가 있었다고 느껴지는 게 그 전의 작업들은 굉장히 어떤 날것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긴 한데 어쨌든 촬영가의 그 위치가 카메라 뒤에서 그 피사체를 찍는 어떤 위치였다면 이제는 이제 사진을 구성하는 그런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의 어떤 그거를 이제 좀 구현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작가님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경기창작센터에서 함께 있었는데요. 예전에 발표하실 때 이 빈방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리면서 그때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빈방의 어떤 벽 자체를 뜯어오기도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변화나 뭐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봐 주시면 어떤 큰 변화를 좀 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좀 매체에 대한 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뭐 사진을 하고 있는데 사진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문, 좀 무너지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게 좀 많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작가들마다 자기가 다루는 매체에 대한 게 종교처럼 다가오는 어느 지점 같은 게 좀 있어요. 저희들이 워낙에 일찍부터 작업들을 시작하고 그런 작업들을 보고 정말 뭐 10대 여자분들이 뭐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것처럼 학생 때부터 뭐 좋아하는 작가들이 있고 그 작가를 만나는 게 소원이고 그렇게 이제 작가로서 코오다 보니까 그게 있는데 매체에 대한 어떤 그 기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빈방 작업이라는 건 이제 이런 작업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제 작업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는 영번방이라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찍기 위해서는 유채꽃이 피어 있는 그 바깥의 풍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 이 사진은 제가 영번방이라는 사진을 정말 처음 찍었던 사진이에요. 처음 찍어봤던 사진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나주에 있는 빈 집을 찍어보고 싶다. 뭐 이제 찍어보고 싶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모든 집들을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집, 이 집, 이 집에서 주소를 적어놓고 한 다음에 촬영을 갔는데 그 작업실 안에 아까 제가 이제 카메라 옵스큐라 저렇게 비춰진다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게 카메라의 원리인데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뭐 교수님들부터 학자들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저걸 해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카메라를 그냥 사용했을 뿐이지 그걸 실행해본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작업실에 직접 이걸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깥 풍경이 비춰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비춰지는 걸 보고 바로 그 풍경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이건 굉장히 욕망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저를 한번 그 사진의 풍경에 넣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들이 결국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 영번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방 그 작업 자체가 순서대로 있는데 처음에 있었던 거고 1년 후에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여기에 갔을 때만 해도 화면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유채꽃을 전 되게 선명하게 맞추고 싶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1년 정도가 지나서 정말 이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제가 거의 밥만 먹고 사진만 찍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특별한 일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거의 그냥 전업작가로 작업만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작업을 조금 더 몇 장 볼게요. 네, 보시는 사이 보자면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사진 기록이지만 저는 이제 작가님 작업실에서 정말 그런 옵스큐라를 만드셨을 때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의 이게 사진인가 설치 미술인가 그 사이에 살짝 좀 이렇게 걸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다다른 결론은 결국 그게 작가님의 사진에 대한 어떤 고민의 연장선이구나 싶었던 게 그냥 전문적인 사진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무언가를 영원히 소유하고 싶고 또 그걸 다시 꺼내보고 싶고 그런 욕구가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욕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게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또 들었었거든요. 작품을 몇 장 더 볼게요. 네.
그 내용이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네, 이건 제가 중국에 가게 돼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요. 여기까지.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한창 할 때만 해도 저는 어떤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실제 이 영번방이라는 사진을 찍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좀 이제 아프시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셔가지고 한동안은 그냥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부러 어두운 세계, 그리고 저는 그 집에 딱 들어갔었을 때 사람이 떠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집과 흐르고 있는 어떤 바깥 풍경이 굉장히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돌아가신 어머니와 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정리가 많이 됐는데 살려내고 싶었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이게 보여졌었을 때는 집에 대한 이야기, 작업에 대한 이야기이겠지만,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사진은 찍는 순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한 장을 찍었다. 그러면 그건 15분, 1시 15분 정도의 지나간 시간에 어떤 죽어있는 풍경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든 사람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사진의 어떤 이상한 지점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예전에 초상 사진 같은 거 찍으면 혼이 달아난다, 어쩐다, 그리고 막 영정사진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을 떠올리고 하는 지점에는 사진이 단순히 어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어떤 화석 같은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기계로 만들어진, 정말 정확하게 만들어진 이미지지만 그 지점이 있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사진으로 살려낼 수 있을까를 무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를 되게 살려내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 이후에 또 다른 작업이 있고 한데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진을 통해서 죽어있는 건 살려낼까? 빈집 같은 경우는 다시 흐르는 시간을 들여온 것처럼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저희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뭐 벽을 들고 온다거나 집에서 이제 무너지기 전에 집에 있었던 소품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왜 필요한 줄은 몰랐어요. 저는 사진을 찍으러 간 건데 왜 자꾸 물건을 계속 갖다 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진이 증명을 해주지 못하는구나. 이 집이 사라지고 나면, 제가 그렇게 사진을 찍었고 어머니를 떠올리는 사진을 찍었지만 그 집이 사라지고 공터가 돼서 찾아가면 저조차도 잊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진을 찍어놔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그걸 기억하게 해주는 거는 저는 이 물건들이라는 생각을 해서 물건들을 또 많이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집이 아니라 정말 이제 드라마 세트라는 데서 작업을 했었던 거고요. 요건 이제 조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빈방 작업에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살려내고 싶었던 그런 개인적인 염원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담겼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정말 원시시대 때 벽화를에 이제 뭐 동물 그림을 그리면서 네. 어떤 제의적인 마음이나 혹은 어떤 염원을 담았던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사진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무언가를 이렇게 좀 담아내고자 하는 시도가 스톱마켓으로 또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다음에 보여주실 작업일 것 같아요. 네. 아, 예, 맞아요. 이건 이제 순천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인데요. 빈 집들을 그렇게 찍어도 세상에 빈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만 저는 뭐 100군데 이상을 찍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순천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갔다가 빈집은 빈집인데 가짜 집들을 마주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사진의 이상한 허상 같은 지점들이 이 집에 되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했었던 거고요. 여러 가지 좀 콜라주 같은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빈집을 찍을 때만 해도 빈집은 누군가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제 목적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대상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럴 필요는 좀 없더라고요. 정말 그냥 세팅된 누군가의 그냥 보여주기 위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과감한 시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장면 한번 좀 자세히 봐보세요.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같은 장면에서 사람만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초기 영화를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사진 이후에 초기에 영화가 나왔었던 걸 좀 떠올려서 아, 이 작업은 사진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무성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관광객들이 와 있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를 카메라 옵스큐라 방식으로 무성 영화처럼 만들어서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이 작업을 그만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의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진이라는 게 저조차도 작가라고 해서 자기 작품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비엔날레를 하기 전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모니터와 조그만한 사진으로만 봤지 저도 저 사이즈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설치할 때에도 작업의 연장으로서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찍어놓은 빈 방부터 세트장까지의 이 모든 사진들이 저는 뭘로 느껴졌냐면 그냥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공룡 화석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진들 자체가. 그냥 이런 마치 시대의 어떤 유물이나 화석이 된 것처럼 그거에 지나지 않겠구나 사진은. 그리고 거기에 떠다니는 어떤 유령처럼 느껴지고 그 덧없는 이미지를 찍어야 되고 그 짓을 해야 되는 게 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장에 어떤 거대한 좀 매머드 같은 그런 걸 좀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물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전시를 했었던 거고요. 실제는 굉장히 좀 큽니다. 제가 이제 체격은 좀 작은 편인데 스케일이나 이런 걸 되게 좀 큰 작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크게 그런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것들도 그 수집품들, 누군가에게 소중했었을 뭐 예전엔 개근상 같은 것만 봐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가게 돼서 찍었던 파노라마인데 여기서부터 약간 그 파노라마라는 작업 같은 게 좀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작업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우선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한 어떤 것과 그걸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그 규칙과 질서를 굉장히 지키되 좀 파격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했었던 거는 어떤 공간이 천장과 정면과 바닥이라는 게 있고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학예사 선생님도 어떤 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빈집 사진을 찍다가 부서진 벽을 들고 온 적이 있어요. 제 차에. 그래서 중국에서 사진을 찍는데 벽을 들고 올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집의 벽을 오려온다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사진의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24, 36, 34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율을 임의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바로 앞에 보여주셨던 그 전시 연출 사진과 이 비율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오늘 전시된 걸 아마 보셨겠지만은 그 조현택 작가님은 그 사진에 대한 그 고민이 사진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오스쿠리아나 뭐 이런 원리라든지 거기에서 또 어떻게 또 보여지고까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이따가 또 나올 작업에도 또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노라마라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넓은 이런 가로로 파노라마를 생각하는데 세로로도 해보고 좀 자연스럽게 그 벽을 가지고 온다. 저는 이제 1년 있다가 한국에 와야 되니까 벽을 그냥 들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시 모습이고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오늘 이제 작품 보셨던 거 그 스톱 마켓에 대한 작업이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이 석재상 있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 뭐 외곽 도로라든지 도시 외곽에 많이 있는데 정말 그냥 본능적으로 오래전부터 이걸 되게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러다가 중국에 갔다 와서 친한 이제 큐레이터 분이랑 만나서 이제 홍대 쪽에서 술을 마시다가 난 이걸 찍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도 있다. 근데 거기에는 라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애벌레 같은 캐릭터 있거든요. 그래서 와, 여긴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모든 게 들어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실제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그 생각은 있지만 대상과 만나서 합일되는 어느 지점이 있는데 지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있는 부산 노포터미널 쪽에 있는 석재상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다가 그게 이제 스파크가 한번 왔던 것 같아요.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작가분들이 어떤 그 선호하는 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햇빛이 찔 때 잘 찍지 않아요. 보통의 대부분의 작가들은 좀 흐린 날이라든지 선호하는 빛이 있는데 이른 새벽 해가 뜰 때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몇 번을 가보다가 밤에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산에 있는 곳이고요. 한 2019년이니까 작업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사진을 찍었고 찍는 이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밤에 대부분 도로에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한 1시, 2시에 촬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왜냐? 그만큼 차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제가 찍는 사진은 한 장을 장노출로 찍어서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파노라마로 그렇게 찍고 있는데 차가 찍는 중에 한 대라도 지나가면 그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차가 없을 때 찍고 그렇게 찍다 보면 아침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침까지 찍고 들어와서 자고 또 찍고 부지런히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찍으시다 보니까 결국 한 장의 사진 안에 복합적인 시간이 담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공간이 조금 묘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마치 뭔가 이렇게 포토샵은 아닌데 포토샵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 이제 제가 여기 출장 오면서 이 거리를 이제 자동차로 또 다니고 조금 산속으로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전라도의 어떤 풍토랄까 그런 어떤 석재상이나 혹은 무덤이나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약간 독특한 오묘한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네. 방금도 파노라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진을 초창기 배울 때 아까 정말 초창기에 그 중학생 모델로 했던 연출 사진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사진을 잘 찍는다는 생각을 거의 못 하거든요. 물론 뭐 여러분들도 잘 찍는다고 생각 안 해주시면 고마운데 그 사진을 잘 찍는다는 생각을 더 해본 적도 없고 누군가가 전시장에서 기념사진 찍어달라 그래도 되게 좀 망설여요. 전 자신이 되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을 처음 배울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사진을 잘 못 찍는다. 그리고 장면을 어떤 결정적 순간으로서 화면을 만드는 능력이 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발력도 떨어지고 뭐 결혼식 사진을 찍어달라 했는데 되게 많이 망쳤습니다. 그 순발력이 떨어져요. 대신 정적인 대상에 집중해서 가는 것과 제 색깔을 거기에 그냥 담아내는 거는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건 작가로서는 좋지만 정말 대중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이트한 사진으로서는 애초에 승부를 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 처음부터. 그리고 연출되고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게 나에게 맞고 점점 그런 사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진들이. 그리고 빈방 작업도 얘기했는데 빈방처럼 하나의 화면이 아니라 두 가지 화면과 시간을 눌러 담아서 찍힌 시간까지를 찍어놓은 사진으로 제가 승부를 걸고 싶었어요. 그 파노라마는 개별의 이미지가 정면성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을 때 원하는 그 어떤 힘? 그런 매체가 가지고 있는 거여서 왜냐면 이제 제가 사진은 못 찍지만 작가로서 제 작업을 하려면 제가 잘하는 건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물론 그 뭔가 분위기도 분위기고 거기에 찍힌 저 전시된 작품의 어떤 석상의 어떤 캐릭터 얼굴 그런 것들이 약간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정지한 것처럼 이렇게 찍으면 약간 뭔가 어색한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돌에서도
돌상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어떤 시간에 따른 빛에 따른 그런 미묘한 그런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 보니까 마치 돌의 어떤 애니미즘처럼 뭔가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좀 사진 외적인 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들인데요. 그 우선 밤에 찍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촬영하면서 촬영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달을 먼저 좀 봤어요. 달을 봤었고요. 그래서 보름달이 뜨는 날. 워낙에 어두운 곳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촬영하면서의 애로사항들은 점점 LED 조명으로 바뀌는 게 전 되게 싫거든요. 조명이 주는 분위기가 너무 없어져요. 도로에서. 저에게. 누군가에게는 LED 조명이 밝아서 안전하고 좋겠지만 저한테는 좀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을 먼저 제가 많이 보면서 항상 얼마나 보름달이 됐는지, 그리고 보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달이 가장 크게 떠 있는 시간은 뭐 새벽 2시라든지 다 시간대가 있거든요. 보름달이라고 해서 일찍 뜰 때도 있지만 늦게 뜰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 같은 일주를 많이 봤었고요. 또 이제 손 없는 날. 예,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도 약간 제 부족 같은 걸 가지고도 다니고 이게 생각보다 좀 무서워요. 저희 어렸을 때 그 동상 앞에 밤에 뭐 무섭게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학교 같은 데 가셔서 동상을 한번 마주해 보세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대상이. 그러니까 저는 좀 겁은 좀 없어요. 저는 그리고 굉장히 좀 어둡고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성격이에요. 밤이 되면 좀 살아나요. 근데 저조차도 이건 안 된다 하는 느낌을 주는 때가 있어요. 저희들은 워낙에 저는 또 야외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그런 빈집이라든지 많이 다녀서 그것들이 주는 땅의 기운을 빨리 느끼거든요, 온몸으로. 근데 어지간해서는 정중하게 절을 하기도 하고 요청을 합니다. 제가 석상들한테도 다 요청을 해요. 찍겠다고. 그리고 너무 오래 찍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가요.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라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 안 통하는 대상이 있어요, 가끔 가면. 숨이 멎을 것처럼 그냥 공포로 다가와요, 저에게도. 그런 날은 손 없는 날을 기다려서 그곳에 가요.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경기창작센터에서 함께 있으실 때 거기가 조금 이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성감도에 이제 뭐 어린이들이 희생됐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1층에 좀 습하고 모든 작가님들이 기피하는 방이 있었어요. 빛도 잘 안 들고 그때 거기에 이제 작가님들 배치가 되면 이렇게 어김없이 늘 방을 바꿔달라고 하셨는데 조현택 작가님만 거의 유일하게 오랫동안 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러 가서 보니까 공기도 굉장히 아주 건강한 공기가 흐르면서 그래서 어떤 것일까 싶었는데 조그만 향로에 매일 눈깔 사탕을 이렇게 갈아서 봉헌을 하시면서 그 어린 영혼들을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뭔가 개구리 캐릭터가 그려진 슬리퍼와 함께 너무 유머스럽기도 하고 작업에도 약간 유머 코드가 좀 있기도 한 게 유머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혼을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내치거나 하지 않고 다 담아내는 그런 어떤 태도나 자세가 사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학생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애니메이션은 왜 컷과 컷 사이의 어떤 연결 사이의 어떤 시각적인 환영을 통해서 뭔가 이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자아내는데 묘하게도 조현택 작가님 작업에서는 한 장의 사진에 그런 어떤 기운을 담아낼 수 있는 게 이런 평소의 어떤 삶의 어떤 태도에서 또 좀 연관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한 거는 이제 조만간 또 내용이 나오니까요. 제가 이제 추가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거 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리허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가장 제 최근의 이야기를 어차피 하는 게 저한테는 맞을 것 같아서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작업에 대해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거가 저한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거보다 제가 어떤 세계를 향해 저는 어쨌든 작가니까 정말 끝없이 파고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 세계에서 보았던 어느 빛나는 어떤 풍경을 목격하고 그걸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겠다. 그리고 저조차도 제가 작업을 하는 중에 제가 빈방 작업도 이미 5년이 지난 작업인데 최근에 정리가 된 것처럼
최종 저 안에서 모든 게 정리가 돼서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섣부른 어떤 주장이라든지 작업 시작을 할 때는 컨셉이나 주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작가로서 그 어떤 세계, 그 세계 안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제 세계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거에 가깝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요. 또 한번 봐볼게요. 네, 이게 제 부적이에요. 네, 이거 보시면 저 음반지는 반야심경이 적혀져 있어요. 그 천주교 묵주고요. 그 이제 이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정말 무서울 때는 하나님, 부처님, 어머니 찾아요. 이해되셨죠? 하나님만 찾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찾고 엄마까지 찾아야 돼요. 저도 제가 이 촬영하다가 정말 무서울 때 찾아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나 좀 살려줘요. 너무 무섭다고. 저 뒤에 막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떤 무서운 날이 있습니다. 제가 사다리에 굉장히 높은 삼각대를 쓰는데 낙엽이 쌓이는데 낙엽 밑에서 손이 막 튀어나와서 저 끌어당길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사진은 한 장당 30초를 찍어야 돼요. 누르고 나서 막 아빠를 찾는 거예요. 어머니를. 살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작업 제가 제 주변 분들하고도 얘기했었을 때 너무 다가가지 말아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 공포의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요. 넋이 나가요. 저도 제가 어떤 믿음이라든지 작업적 사명감을 갖고는 하지만 넋이 나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바보 됩니다. 작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저의 이제 부적이고 지금도 제가 가지고 다녀요. 항상 웬만하면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면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눈깔 사탕이고요. 저는 이 공간이 좀 이제 정말 아픔이 있고 그런 공간인 거 맞아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잠자리를 여러 번 바꾸기도 했고 하지만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그냥 침입자예요. 그곳에는 저보다 먼저 그곳에 와 있던 누군가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곳이 집도 아니고 1년간을 레지던시로 가서 사는 사람으로서 잠시 빌린다라는 입장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분명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밤에 막 잠이 잘 안 온다거나 꿈자리가 이상하다거나 막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정말이에요. 저 말고도 그쪽에서 그런 이상한 걸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제 친한 작가분은 뭐 처음 들어온 날 성수를 뿌렸대요. 이제 그 정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너무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정말 보면서. 그래서 매일 눈깔 사탕을 하나씩 놓았어요. 그리고 그게 한편으로는 저를 위한 겁니다. 그게 또 제가 또 위로가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눈깔 사탕이 다 떨어져서 이제 바깥 사탕을 놓는데 이제 제가 없으면 한동안 그걸 놓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깔아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근처에 바다와 산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항상 돌탑을 쌓는데 제가 예전에는 돌탑을 쌓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돌탑을 쌓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좋은 작업을 하게 해주라. 그리고 바른 생각을 하겠습니다. 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운동선수처럼 저는 작가들도 되게 멘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멘탈적인 어떤 안정감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고요. 창작센터에서 잠을 잘 때마다 항상 그랬어요. 제가 좋은 날이 올까? 혼자 그랬어요. 아, 나한테도 정말 좀 좋은 날이 올까? 근데 그게 이 기도를 하면서 좀 바뀌었던 게 좋은 작업을 해주십시오가 좋은 작업을 하겠습니다로 바뀌었고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할 거야로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에서. 작가님 생각하시는 좋은 날은 어떤 날인가요? 제가 이미 예. 했었는데. 네. 아니 저는 좀 작업으로서 제가 찍고 있는 이 사진으로 어떤 좀 궁극적인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정말 그냥 그 관람객들한테 이야기나 설명이나 모든 게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떤 작품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경험 같은 것들 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내 사진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지 않겠다라고는 하셨지만 저는 계속 그렇게 느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것도 결국 우리가 사진에서 뭔가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진의 작용이 굉장히 삶의 어떤 태도에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다고 여겨지는데, 아까 그런 창작 스튜디오에서의 어떤 공간을 대하는 태도도 그냥 이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 사람의 흔적이 남은 공간이라고 보셨다는 게 작가님의 공간이나 뭐 이런 사진에서도 느껴지는 바이기도 하고, 빈방 작업에도 연결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업과 삶이 굉장히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배운 방식이 그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도 이질감이 없이 작업과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좋은 날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도 사진과 연관된 부분이고, 사진에 대한 믿음이 뭐 흔들렸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투철하게 늘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이건 이제 영광에 있는 제가 폭포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절을 하는 건데요. 촬영을 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예의를 좀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진가들이 그곳에 가서 촬영을 하는 건 그냥 사냥개예요, 사냥개.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얘기는 다큐멘터리 워크숍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전쟁 사진가들이 평화를 원할 것 같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눈앞에서 피 터지는 것, 죽는 걸 원할 거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사진가한테 카메라가 주어졌었을 때는 어떤 잔잔한 걸 원하지 않아요. 큰 사건을 원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석재들, 뭐 이거는 뭐 로드맵 같은 걸로 제가 이제 찍었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미리 한번 찾아도 보고,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저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찍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되게 못 찍는다는 생각이 강해서 찍는 때는 전 정말 좀 집요하게 찍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서 집요함을 넘어서 그냥 지독함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은 사진을 그냥 지독하게 찍는구나, 단내가 날 정도로 찍는구나가 그냥 사진에서까지 느껴지는 정도로 찍어보고 싶어요. 그런 좀 욕망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못 찍는다라는 게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석재 가게들이고요. 이건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엄마상 해가지고 380만 원이에요. 저게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이 상들이요. 이게 권호상 작가인데요. 제가 이분 뭐 팬이기도 했는데 뭐 이미 제가 학창 시절에 워낙에 유명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팬이긴 했는데, 제가 이분 작업에서 좀 굉장히 감명받았던 건 그거예요. 조각이잖아요. 조각이라는 건 어떤 매체보다 좀 원본성이라는 게 보장된 매체거든요. 조각도 복제를 해요. 근데 굉장히 원본성이 보장된 매체고, 사진이라는 거는 정말 원본성이 없는 매체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합쳐졌다라는 거에서 전 굉장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석재를 찍을 때도 누군가 만들어 온 그 가공품을 사진으로 그대로 담아내는 거에서 오는 것들이 컸거든요, 매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넣었던 거고요. 작품을 찍으면서의 저의 세계관은 천년유언이었어요. 정말로. 이게 제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 영화를 정말 보고 또 보고, 제 학창시절부터 너무나 좋아했던 영화인데 보고 또 보고 또 봤어요. 스크린샷도 찍고. 이 세계에 드러난 이거가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전 개인적으로 작가들을, 제 주변에 작가들도 있지만 창작자 중에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저는 예술가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 어떤 작업적, 스톤마켓 작업적 세계관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저는 그 천년요원에 있다고 하고 싶고요. 이건 이제 작업이니까 이것까지만 보고 이제 질의응답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진 속에서도 다 이제 어떤 캐릭터들이 어떤 연극을 하듯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 특히 또 이제 프린트된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이제 표정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집요하게 입에서 단련하게 찍으셨다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이 사진을 보면서 그냥 이게 석재 그냥 사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그 뒤에 공기가 이렇게 다가온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그런 거를 사실 그 이미지 자체에는 이미 석재도 없고 실제 석재도 없고 그냥 그 석재 이미지일 뿐인데 그런 기운을 이제 담아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게 한다는 게 얼마나 많이 찍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작업을 보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제 작업실에 만들어놨었던 살아있는 사진 조각 프로젝트라고요.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카메라 옵스큐라로 이렇게 비춰진 어떤 게 아니라 제가는 그게 비춰진 어떤 면을 가진 조각으로 좀 느껴지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모를 시작으로 정육면체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도형이나 최종적으로는 전 그 사람 모형 같은 걸로 해서 비춰지게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봤던 거고요. 이 작업도 근데 제가 작업 노트를 사전에 봤었을 때 그러니까 빈방에서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빈집 작업을 이제 하셨었던 것처럼 이 작업도 그 어린이들의 어떤 그런 혼을 불러드리고 싶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진이 아주 좀 이상한 지점이라는 건 거기에 어느 순간 영혼이 깃드는 것 같은 그 영혼이 모습을 드러낸 어떤 찰나적 순간들이 사진에 찍힌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아까 사람 모형 같은 걸로도 해보고 싶었다고 했던 게 그 성감도에서 이렇게 희생됐던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흔적, 기억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스며들게 할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러운 게 끝까지 진행해보지는 못했어요. 가장 최근 작업이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 정도로만 그건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너무 즐겁게 잘 들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작가님의 작품이 되게 회화적이면서도 되게 공간성도 있는 것 같고 입체적이기도 하고 되게 사진이라는 범주에 넣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의 층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아까 제가 봤던 작품을 다시 한번 봤는데 뭔가 공간성이 되게 중요한데 일 전 시간에서 이전 시간 반 복도에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뭔가 아쉽다는 이야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뭔가 텅 빈 공간 안에 차라리 천정에 매달려 있어서 사람들이 뭔가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었다면 작가님의 의도라든가 정말 치밀하게 단내단으로 찍은 작품인데 뭔가 평면에 비치해 놓은 것이 많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반대로 오히려 그 복도 공간이 너무 좋아서 이게 날 느낀 게 네네. 그렇기도 하고 아까 또 얘기를 하시는 것 중에 진짜 너무너무 와닿았던 것들이 굉장히 작품 사진 하나를 담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달의 시간이라든가 손 오는 날까지 손꼽아서 정말 치밀하게 하고 계신 거에 정말 놀라웠는데 뭔가 그렇게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고도의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면서 작품을 찍어냈을 때의 결과물과 근데 그 결과물이 모두가 다 작가님의 만족스러웠을까?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치듯이 찰나에 그냥 찍었던 직관적으로 그렇게 찍었던 사진이 오히려 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작가님의 마음도 흔드는 작품은 없지 않았을까? 치밀하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만반의 모든 걸 다 갖췄을 때 찍어낸 작품과 그렇지 않은 그 작품에 뭔가 또 작가님의 그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대답하면 되죠. 제가 아까 그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도 두 가지 의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생각보다 제가 되게 치밀하게 무언가를 계산을 하고 촬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 초창기 연출 사진들을 찍을 때까지는 저는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고 어떤 장면에 이게 아주 이제 좋은 의미의 변태적인 건데요. 저희는 떨어진 담배 꽁초까지도 계산을 다 해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좀 그래요. 특히 이제 연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떨어져 있는
과자 봉지가 모여야 되는 것까지 따져야 돼요. 그 초반까지는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빈방 이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저는 큰 가이드라인 안에서 제 생각을 확고하게 잡은 다음에는 사실은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특히 이제 석재는 특히나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했어요. 그 현장에서 나에게 주는 그 분위기와 그곳이 주는 그 어떤 정령들, 땅의 정령, 그 풀, 그리고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걸 모아서 그 드래곤볼에 보면 그 온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제 페이북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 그게 제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열어놓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만들어낸 온기옥이 작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어떤 합일이 돼서 딱 궁합이 맞아서 잘 나오는 게 있고요. 제가 이 작품 지금 전시된 사진은 7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셀렉팅을 하려고 모아놓은 사진이 130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셀렉이 훨씬 어렵기도 하고요. 오히려 모든 사진을 정말 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빛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시가 가진 한계 그리고 뭐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작가의 의도부터 관람객과의 또 거리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쉽긴 하지만 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소년들의 야망을 가져라와 이제 젊은이의 양지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세고 날 것의 어떤 느낌이지만 그거를 철저히 어떤 계산하면서 어떤 이렇게 보여야지 연출과 어떤 대상화의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집이라는 공간이나 혹은 어떤 석상이나 이런 것들과 굉장히 인간적인 교류를 하면서 나온 느낌이 그런 변화에서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 설명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코너를 볼 때 딱 그걸 보고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작품화할 수 있다는 시선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 작가님의 온 세계에는 그 약간 근간의 신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이렇게 만들어보나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딱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작업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런 거는 나중에 이렇게 생각 있으시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는 이제 그림 전체를 이게 사진 전체를 보면 다 동적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작가님이 말하시는 세계는 되게 동적인데 이것들은 되게 그러니까 사진 자체가 이렇게 단면적이지만 동적이지 않아서 왜 동적이지만 작업을 일부러 안 하시는 건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하고요.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뭐 약간 그 좀 한국 저도 전통에 관심이 있어서 붓을 가지고 지금 약간 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작가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너무 이렇게 좀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해버릴 생각은 없이 제가 관련해서 알려드릴 수 같이는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작품들을 제가 아까 천년년 얘기를 했었잖아요. 천년년 보면 주인공 왕조연이 장국영하고 이제 잘 돼요. 근데 그걸 숨겨야 돼요. 그래서 왕조연 밑에 있는 친구가 막 공중에 떠가지고 막 옵니다. 잡으려고. 그러다가 사람 냄새가 나는데 그래요. 저는 그거 같은 사진이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저는 공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건데 붕 떠있다라는 생각 같은 걸 좀 많이 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경기창작센터에서 이제 전시를 했었을 때 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그리고 저는 흐물흐물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은 철판을 써가지고 팅 하는 소리가 나기까지를 원했었거든요. 실제는. 근데 그것까지는 구현이 안 됐는데 우선 제가 작업하면서는 저는 이제 멈춰있는 대상이지만 약간 부유하는 것 같은 이미지들을 좀 많이 느꼈었고요. 워낙 어떤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고요. 무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스터디하는 친구들이랑 서양미술사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잔도 있고 피카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폴락이라든지. 근데 저는 항상 공부를 같이 하면서 매번 그게 떠올랐어요. 그 최초의 그 그림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걸 하면서도 이 돌에 대한 그 조각의 어떤 시작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 작업에서 저는 항상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 사진의 힘은 제가 잘 찍어서가 아니라 이 사진의 힘은 석재 사장님의 디스플레이 빨인가. 아, 정말로요, 정말이에요. 아니, 제가 이제 저는 거의 전국을 다녔으니까 제가 제주도랑 한두 군데 빼고 다 다녔어요. 이걸 찍기 위해서 정말 전국을 다녔습니다. 대체 그 빨인가? 아니면 그분들이 팔리기 위한 디스플레이 빨이었는지, 아니면 그 석재 마켓이 있는 그곳에 풍수 지리를 감안한 이거 옆에 이거를 눌러주는 뭔가 있어야 되는 그런 풍수 지리적 요소의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이해되셨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나와서 네. 작가님 작업에서 사실은 여기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애초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해서 약간 한국 남성들에게 강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풍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작업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민속 신앙 같은 것들이 약간 조야하게 이렇게 조합된 부분들에서 어떤 사실 자본주의 사회와 그런 이제 민속 신앙이 굉장히 결합된 부분이 굉장히 좀 재미나게 유머식으로 좀 표현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그런 또 다르게 또 발견할 수 있는 묘미인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유머나 풍자식으로 좀 승화된 부분들. 네.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사실 다루기가 어려웠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보다가 그 중간에 갑자기 석대상 사이에 얼룩말이 가운데 있다거나 예. 뭔가 울트라맨 같이 생긴 친구가 있고, 이게 그러니까 작가님이 전혀 운반을 해서 연출하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이고, 무거워요. 그런 순간 그게 연출인가? 제가 이제 제 사진 촬영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는 정말 아주 정확하거든요. 뭐냐면요, 저는 사진을 굉장히 한계가 있는 매체로 느끼고 애증의 매체예요. 저는 사진에 대해서 뭐 저희 선생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정말 그 덧없는 이미지를 찍어야 되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작업이잖아요. 구멍 뚫린 그물로 고기를 낚는 짓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촬영을 할 때는 사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저는 거의 알파고처럼 찍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그걸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은 기계가 찍는 사진을 찍어내요. 근데 그게 어떤 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참 그런 묘한 조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사실은 지나가면서 저 석상들을 본다면 좀 비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석상들인데, 작가님 작업에서는 너무 신성한 어떤 연기를 가진 어떤 캐릭터처럼 또 나오기도 하는 것들이 묘한 어떤 조합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공산품이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풍겨지는 그 아우라와, 제가 부산 쪽 사진을 할 때 저한테 첫 영감을 줬던 데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노포터미널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이분들한테 또 거래처가 있는 거예요. 거래처가 있어야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 롯데리아도 학생들이 있어야 그게 생기는 것처럼 편의점도 마찬가지죠. 거래처가 범어사였습니다. 범어사역 옆이 노포역이에요, 부산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본 다음에 범어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제 눈에 너무 조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얼룩말 있던 그곳에서 얼룩말이 그냥 내게 말을 걸어왔는데, 범어사에서 얘네들이 놓여질 곳에 와 있는데 왜 이렇게 아우라가 사라졌지? 이건 뭐지? 거기에서 또 한 번 석재 사장님의 그 디스플레이 빨인가? 이건 뭐지? 근데 그게 작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저희들은 결국은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제가 빈방 작업하면서 제가 작가를 정의를 했어요, 제 스스로. 그냥 작가라는 거는 무명, 이름 없는 무명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구나.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게 내 일이구나 했는데, 이때 또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범어사에 갔던 그 경험 같은 것들이. 저는 작가님이 이제 사진이나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늘 이렇게 탐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지 사실은
그런 어떤 영혼을 이제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 거의 마지막 정도 이제 된 것 같으니까요. 혹시 있으시면은 뭐 말씀해 주시면. 네. 그 이름을 부르고 싶은 대상은 어떻게 보나요? 소리됐으면 그건 이제 어떤 이제 본능적인 어떤 끌림 같은 것들이 우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또 의사소통인 거죠. 뭐 저희들이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도 그건 쉽지 않거든요. 무언가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사람을 찍는 것도. 그래서 사람을 잘 찍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저도 그 공간에 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청을 한 순간 소년이어 때 제가 정말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정말 중학생들을 섭외해서 찍는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믿고 하겠다라고 한 이상 책임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은 필름으로 찍었거든요. 그 필름 중에서도 제일 난이도가 높은 대형 카메라로 찍고 한 장씩 2장 찍었어요. 딱 2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했는지 그 연출에서 모든 게 만들어야 되는 사진을 리허설을 다 끝내고 최종 2장을 찍어서 작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을 해서 이 사람이 나를 허락해준 이상 나는 찍어내야 돼라는 생각으로 대신 또 그걸 또 즐겼어요.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뽑아내는 그 어떤 능력이 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작가님의 작업 과정을 들어보면 물론 이게 다큐멘터리 사진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피사체와 관계 맺는 과정이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사진에는 이제 그냥 한 장짜리 사진뿐이지만 그 과정에 굉장히 집요하게 관계를 맺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도 그 이제 대상과 굉장히 또 친밀감을 쌓는 과정, 그리고 이 석대상들과 그 무서운 공간 안에서 5시간, 6시간씩 이렇게 서로 마주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이제 작가님 작업의 어떤 일부분을 이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말 제가 창작가분들이라고 다 생각을 했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촬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런 사진들을 찍으면서 제가 이 사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무서워서 뭐 어째서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걔가 너무 짖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대상과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그 주변 요소들이 힘들게 하는 거지, 지나가는 차 밤새 지서대는 개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거지, 촬영과 이거는 저희들끼리는 합이 너무 잘 맞죠. 그러니까 실제 촬영에서는 그런 아주 사소하지만 현실적인 요소들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예. 예. 이번 감독님들하고 이번 전시에 참여하시면서 사실 아이디어만 나누셨고 이번에 신작을 작업을 출품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이나 큐레이터가 봤을 때 작가님의 이번 작업은 어떤 부분에 좀 관심과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는지 대화 나누셨던 거나 작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드셨던 지점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이번 전시하고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완전 정확한 답변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저는 이미 제 전작 중에 이제 빈방이라는 작업을 감독분들이 워낙에 좋아하시고 이건 뭐 집을 찍은 게 아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다른 세계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생각보다 좀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어떻게 찍었냐? 신기하다에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실에서 작품이 보여졌었을 때는. 근데 감독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런 작업도 하고 있다라고 그 작업을 보여줬어요. 정말 그냥 스케치하던 몇 장을. 근데 최종적으로 그게 비엔날레에 걸리게 됐으니까 좀 이례적인 경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비엔날레 출품할 만큼의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복불복이에요, 그거는. 근데 밀어붙였고 최종적으로 이제 작품이 됐는데요. 스톤 마켓이라는 이 상징적 어떤 피규어들의 마켓이 결합된 어느 지점,
거기에 드러난 한국적 상황, 그 한국이라는 상황이 제가 저한테 이런 말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중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뭐 미얀마 같은데 많다. 가서 찍어봐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흙이라든지 어디 그런 재단 같은 데 놓여진 거하고 이 한국의 아스팔트와 편의점이 뒤에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같다. 부동산 간판이 있는 거하고 그거가 드러난 지점, 거기에 그 마켓, 그러니까 그게 합쳐진 지점이 감독님들이 얘기하는 이제 저희 전시 중에는 굉장히 어떤 종교적 어느 지점에 파고 들어간 작업도 있고 한데 거기서 비슷하지만 결이 조금은 블랙 코미디 같은 그 지점 그거에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제가 딱 짧게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바로 전에 이갑철 선생님 이제 작품 이후에 이제 조현택 작가님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 두 분 다 어쨌든 뭔가 이렇게 혼 같은 것들이 사진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는 좀 공통적이지만 작가님 작업은 또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어떤 사회 부분을 이제 같이 담아내는 묘한 조합, 그거의 어떤 작가님 사진의 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